갤럽은요. 이게 좀 믿을 만한 게 주관식이에요. 아, 주관식이죠. 아,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뭐 한 20명 되죠? 아, 예. 주관식이니까. 예. 근데 차이가 완전히 그냥 오차범위로 들어버렸죠. 예. 이재명이 19%, 한동훈 16%. 저는 다음에 여론조사하면 이 추세가 있잖아요. 한동훈은 우상향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는 하향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역전될 가능성까지 네. 지금 이렇게 좁혀진 이유가 뭡니까? 아,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1위가 19고 2위가 16밖에 안 되냐. 그 다음에 3위가 4%거든요. 홍준표. 그럼 다 합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왜 100이 안 되느냐인데 지금 당장 뭐 차기 대통령감으로 생각해 본 적 누군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40 몇 프로가 나와요. 그렇죠. 일단 그거를 이제 빼고 보면은 이재명이 19% 나오는 거 이것도 저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 때 받은 득표율이 48%잖아요. 48%에서 반타작, 거의 반타작도 더 까먹었죠. 이거는 딱 개딸들입니다. 19% 개딸들인데 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 16%를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거를 기억은 못하지만은 갤럽 보면은 분류가 다 돼 있어요. 지역별로. 그렇죠. 아니면은 그 이념 성향별로 다 돼 있는데 꼭 국민의힘 그리고 TK 이쪽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고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쪽에서 지지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쪽 이쪽은 계속 서치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차범위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의 그 확장성이 여전히 한동훈은 그러니까 확장하고 이재명은 가라앉고 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좌파 패널들 만나보면 한동훈 장관에게 거의 보수층에서만 상당히 지지가 있고 중도 확장이 없으니까 별로 무섭지 않다. 이런 자들이 패널이 많은데 그런 자기들이 좌파 패널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요 상당히 그 중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정치 무관심적 중도에서도 상당히 그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게 젊은 세대도 인기 많은 게 똑부러지게 하잖아. 아, 그럼요.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은 그러고 이게 또 잘하는데 잘해요. 옛날에 우리 그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 있잖아. 그럼요. 이런 분들 질문할 때 한동훈 장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려. 이런 게 보통 그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요. 그러고 이게 좌파들이 말도 안 되게 질문하니 받아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한동훈이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예의 바르고 품행이 저는 이준석하고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젊은 층에도 어필하고 그다음에 중도에도 어필해서 상당히 확장력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념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전에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수사를 하고 제가 그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때 당시 수사를 당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 한동훈 검사에게 수사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참 검사할 때 악질 검사 소리를 들었지만은 한동훈은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기 직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무에 하는 거지. 그게 이념적으로 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보수, 우파 이렇게 보기에는 그 개념은 적용이 안 돼요. 한동훈에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대구 가서는 3시간 동안 이 팬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대구는 좀 보수적인 동네라 해도 대전 가서 비슷한 상황이 막 일어났잖아요. 대전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전에 7개 선거구인데 그렇죠. 전부 민주당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황운하도 있고 박범계도 있고. 근데 그 대전에 가서도 딱 보면은 보통 그 정치적으로 대중성 있는 사람이 가면 한쪽에 이렇게 모여서 막 그 열강을 하고 이쪽에서 막 구호를 외쳐요. 비난 구호를 외쳐요. 근데 대전에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 이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뭐 어떤 법치, 정의, 공정 이 기준으로 한동훈 팬클럽이 생기는 거죠. 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입시 설명회 하잖아요. 그 한동훈이 간데 그 현대고등학교 놓쳐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정재하고 식사를 했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개인 카드를 미리 맡겨놓고 그렇죠. 무조건 이게 결제된다. 이랬는데 또 좌파 놈들은
야, 너 법인카드로 뭔가 아니냐, 수사비. 자기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추미애가 옛날에 추미애가 아들 있잖아. 아들 군대 그 훈련소 마칠 때 보좌관 보내가 소고기 문 거 있죠. 이게 정치자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벌금 30만 원 받았잖아요. 처벌됐잖아. 이 좌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동훈도 뭐 공금으로 이재명처럼 이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깨끗하게 자기 돈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대고 2024년 입시 설명회에 야, 이정재하고 한동훈 찍은 사진 있잖아. 이게 실린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있잖아. 근데 국회의원들 이름 안 실잖아. 인기 없거든. 그렇죠. 국회의원들 별로 인기 없잖아. 근데 현대고에서 젊은 고등학생들한테 모집할 때 한동훈과 이정재 이 말은 이게 아주 젊은 층에 요즘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따지면 이게 젊은 층까지 어필한다는 걸 입증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고등학교 학부모들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 있는데 현대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그것을 이 보수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이렇게 했으면 현대고등학교에서 그걸 활용을 못하죠, 입시 설명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한동훈의 인식이고, 또 한동훈 본인이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여의도 사투리라는 게 결국은 이념 대결이거든요. 극단적인 이념 대결인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신보수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싶었었는데, 신보수. 근데 이거 아무리 해도 보수, 진보, 우파, 좌파 개념은 좀 초월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좌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중도 확장성 없다. 오히려 나중에 본격적으로 본질이 드러나면은 한동훈의 본색이 드러나면은 중도 쪽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진보 쪽에서도 합리적인 진보들은 한동훈을 지지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갤럽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먼저 이제 좌파 쪽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가 19죠. 그다음에 이낙연이하고 김동연이 지금 이게 두 명이 나왔죠. 3%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둘이가. 그럼 이렇게 모든 걸 보면 이재명, 이낙연, 김동연이. 근데 김동연 이자가요. 아니 법인카드 압수해 가는데 왜 하느냐고 막 하더라고. 아니 김동연 네 급만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옛날에 비서실이나 8개 부처가 이재명 했으니까 압수해. 근데 제가 보기에 뭐 김동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게 옛날에도 크게 높이 평가 안 했지만 요즘 이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지금 이게 그럼 좌파들의 다음 대선은 이낙연, 이재명, 김동연 이렇게 3파전으로 보면 됩니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이재명은 여기 또 다코스가 뭐 있습니까? 그 안에서 다코스 하면 이제 김경수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하죠. 그 다음에 이 박용진은 지금 너무 그 지지자들이 워낙 합리적이라서 박용진은 없고 김경수는 이제 복권이 되면은 뭐 김경수를 중심으로 또 신분들이 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데는 이 세 사람은 저는 그 낙엽이라고 하셨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떨어져 버린 낙엽.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가 워낙 있으니까 이낙연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지. 이낙연은 이 민주당이 정리가 되면 총선이 끝나면은 쓸모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이 대권 3% 받았는데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이재명은 어차피 피선거권 다 박탈당할 거잖아요. 대선 전에는 박탈당합니다. 총선 전에는 뭐 안 돼도 대선 전에는 박탈당할 거고, 김동연도 지금 본인이 갖고 있던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게, 조금 전에 왜 법인카드 가지고 그렇게 이 압수수색을 하는 데 대해서 노발대발을 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다 한번 감사해봤느냐 하니까 그때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오기 전에 했는데 뭐 한 60일건에서 100건 사이가 있었고 그 몇천만 원이 있었고 금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경기도 이 감사실에서 발표를 할 때 그때는 이재명이 임명한 감사였어요. 발표를 할 때 금액이나 건수를 이야기 안 했어요. 땡땡건 이렇게 했으면 땡땡건. 근데 그걸 이야기했다고 개딸들로부터 너가 벌써 이재명을 견제를 하느냐, 뭐 나가라, 뭐 제명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말로 시급한 거죠. 시급해가지고 그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니까는 개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개딸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경기도민이 결국은 손해를 본 건데, 경기도가 손해를 본 건데, 자기가 있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개딸 눈치를 보니까 다른 기존의 김동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명이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탄희도 용인정을 포기한다면서 맛이 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희정이가 움직이긴 하죠. 근데 어차피 피선거권이 없어요. 안희정이는 복권이 안 됐거든요. 어렵죠. 10년간. 그렇죠. 그다음에 김경수도 뭐 지금 황태자를 하지만 어렵고. 어렵죠. 상당히 그 좌파 쪽은 이게 빈곤하다. 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우파 쪽에 보면 우파 쪽 한동훈 장관이 16으로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4%예요. 그다음에 오세훈 원희룡 뭐 2%. 좀 미비하죠. 그럼 이게 4파전이잖아. 한, 홍, 오, 원. 그럼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한동훈의 독주가 될지, 어떻게 좀 판세가 움직일 이런 예정이 있습니까? 일단 총선을 거쳐야죠. 총선을 거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한동훈의 총선 활용법에 대해서 뭐 그 종로 이야기도 있고 마포 이야기도 있고 비례대표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은 한동훈은 선거에 나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만 하고 빠지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백의종군. 그러니까 그렇죠. 총선에 출마 안 하고 출마 안 하고 빠지면은 행정부에 다시 들어가든 총리를 하든 간에 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빠져서 이 내각으로 가거나 또 다른 역할을 이렇게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총선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후계 구도. 총선 전에 또 뭐 어떤 서로 후계를 뭐 경쟁을 한다 이런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 좀 구축이 될 텐데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원희룡이죠. 원희룡이 가서 인천 계양 가서 이재명을 잡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도망가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원희룡도 대권 조작을 확 뜰 수가 있습니다. 겨우 3부의 결론은 갤럽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과 오차범위 접전을 19대 16 앞으로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